여하가 이제 무르익는 분위기들을 보면은 창원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사건 본체에 대한 이해가 된 다음부터는 달려야 된다. 이런 판단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강혜용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김규현 변호사도 입회를 꽤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위기 네. 좀 어땠습니까? 11월, 네. 12월 달에 제 입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강혜경 씨한테는 처음 들어갈 때 이랬거든요. 혹시 막 윤석열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막 갑자기 안 물어보고 막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 일단 따라가 봤죠. 그리고 옆에 네. 앉아서 질문하는 거 보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막. 뭐 그걸 질문하다가 오히려 검사 막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때 뭐 윤석열한테 가갖고 막 이걸 보고하고 한 막 거 아닙니까? 한거 막 한 이렇게? 거예요? 예, 그래도 그때 무슨 일 있었냐면 다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검사님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제가 밝힐 수 없을 거고 해줘야 네네. 되니까. 우리 그냥 막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갚아야 해. 좀다 부를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네. 뭐 윤석열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작됐고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상황 파악이 다 돼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거는 끝났고 정리가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정치인 가볼까요? 오세훈부터 가볼까? 그렇게 가요 진행이. 네. 야, 이런 그런 식이었어요.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검찰이란 조직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몸담았고 또 변호도 해보셨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전에 저는 음. 거의 수사팀이 그런 열의를 보이고 하길래 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수뇌부 결심이 섰다. 예. 위에서 이렇게 딱 독려하고 낙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네. 예선 수사팀이. 그래서 단 위에서는 수뇌부가 이미 이거 다치기로 됐구나라고 이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한 12월 1월 달쯤에 갑자기 뒤집히죠. 그렇죠. 네. 계엄 상황 이후에 갑자기 희한하게 뒤집힙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 창원지검이 갑자기 그 기존의 사건들을 대부분 불기소하고 그리고 김영선, 강혜경 뭐 일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그렇습니다. 하고 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거 수사 끝났구나. 느낌에 네. 이렇게 봤어요. 그 중간 수사 발표가 아니라 그건 사실상 최종 수사 발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오세훈,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없고 안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랜만에 불러갖고 물어보는 게 옛날에 물어봤던 강희경 씨 뭐 회계보고 누락이라든가 막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 다시 상황에서 물어보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느낌이 이거 완전히 정리하는 느낌인데 이걸로 끝내겠는데 하고 그렇게 그 느낌을 딱 받았죠. 그리고 그때 2월 달에 검찰 인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나는데 수사팀이 원래 평검사가 8명이었거든요. 평검사 8명. 네. 절반 이상이 빠졌어요. 막 전출 가고 파견 복귀하고. 네. 이거는 뭐야? 이거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것과 수사 발표를 보면서 이건 정리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주변에서도 이거는 수사팀 정리하겠다는 거다. 여기서 멈추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 주에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네. 공안 공공수사 입으로. 그리고 막 전출 가고 뭐 갔던 검사들도 다시 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였다. 라는 뜻이다. 이게 전출 보낸 게 아니고 중앙으로 이송할 거니까 검사들을 중앙으로 보낸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변명을 해요, 검찰이. 근데 인사안을 보면은 중앙으로 간 검사는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흩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저기로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앙으로 간 검사 2명도 그러면 명태균 수사팀으로 발령을 배치를 시켰어야 되잖아요. 중앙에서. 아니에요. 그냥 일반 형사부서로 다 찢어서 그냥 그렇게 발령을 가 있고, 낸 네. 상태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명태균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사들의 초기의 열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선배. 네. 특검이야 사실 지금 그 최상목 대행이 뭐 보나마나 이제 거부권 하겠죠. 거고, 네. 국회 재의결 가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쨌든 간에 엊그제 그 일단 표결에서도 다 당론으로 다 맞습니다. 네, 거부했죠. 네. 이런 상황을 봐서는 계속 거부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꽃놀이패일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재발이 할 거 아니에요. 선거 때까지 계속 이 상황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 제가 김기현 변호사 잠깐 말했지만은 검찰이
대선과 지금 명태균 수사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어쨌든 잘못하면은 다음 정권에서 자기 조직이 좀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위기감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조직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갖고 있는 필살기 카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라는. 네. 명태균이가 창원 내려갔을 때 검사들한테 그거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부터 얘기 먼저 꺼낼까? 자기 페이스로다가 이번 대선을 끌고 가서 이끌어가려고? 자기도 어쨌든 네. 여기서 내가 그 빵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검찰도 그러면 명태균을 이용해서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까 이 생각 안 할까? 그 위에 생각이 있는 좀 분들은 들거든요.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명태균 수사를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잘 감시하고 어떤 쪽으로 다 화살이 가는 건지 그리고 어떤 쪽은 네.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이걸 잘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무적 판단인 건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계엄 전에는 수사 의지가 분명한 것을 보였습니다. 충만했죠. 예.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뭔가 자기 조직에서 대통령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필히 대선으로 가는 국면이라는 판단을 누구라도 법률가라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수사가 속도가 느슨해졌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 이유가 윤석열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봐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은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조기 대선 국면이 돼버리니까 다른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 엄청 많잖아요. 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를 한 전례가 없죠. 거의 네.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산기를 주판을 막 튀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 때문에 검찰이 잠깐 수사를 멈춘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항상 대선을 앞두고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막 주판을 튕고 뭐 뒤에서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가장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창원지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야 권력과 가까운 쪽에 있어야지. 네. 대검 건너편에 있어야지. 그래야 네. 이게 요리가 되잖아요. 뭔가 이게.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왔다. 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중앙지검에서 오세훈의 그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신호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그거보다 제가 아까 네. 먼저 검찰에서는 이 수사를 갖다가 분명히 대선에 이용을 하려고 할 생각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난 계엄 그 내란 사태에서 검찰이 지은 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큰 판에 안 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꼈을 거라는 그 정황적인 객관적인 증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량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잖아. 거기서 비어폰 서버가 털리면은 검찰이 그날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혹시 거기 비어폰 서버에 그 기록들이 남아 있으면은 그럼 이건 검찰에서는 초상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게 지금 김성훈 먼저 흐름을 차장에 보면, 대한 네. 구속영장을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시키는 다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다음에 혹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그 비어폰 서버에서 검찰이 그날 밤에 무슨 내란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지면은 매우 심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들이.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네, 가정이지만 네. 그거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 같아도 그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럼 수사를 우리가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다음에 정권을 갖다가 누가 잡으면 좋겠느냐. 이걸 갖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자꾸 검찰의 지금 수사를 잘 지켜봐야 되고 이걸 검찰이 엿바꿔 먹을 생각 못 하게끔 언론이 감시해야 지금 된다는 감시해야 거죠. 된다는 네.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구속영장은 그냥 막타요, 막타. 마지막에 그냥 맞아 하는 정리하는 거고. 거죠. 네. 네. 선전포고를 해야지 이제 검찰이 이제 대선 주자들,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한테 맞아요. 메시지를 네. 날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선전포고다. 우리 또 기류가 또 바뀌었다는 수 있는 우리-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움직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여기 있어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다. 진짜로 여기가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뭐 좀 발본색원을 그것까지 하려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음.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대선 100% 주자들한테.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하면은 이거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켜나가겠어? 그래 네. 폼은 잡는 건데 제가 김한정부터 먼저 오세훈부터 먼저 그러니까, 네.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를 차례차례 이제 가긴 갈 것 같아요. 누구 어디까지 가겠느냐? 여기서 비껴나가 있는 사람은 몇 명은 있잖아요. 김문수도 비껴나갔고 한동훈도 비껴나갔고 그쪽은 뭐 수사할 일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필살기 카드를 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딜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 압수수색을 하면 핸드폰도 뺏고 뭐 자료를 다 가져오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지금 뭐 돈 대납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후적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다 예를 들면 보면. 네. 검찰이 항상 잘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모든 자료를 이제 캐비넷에 이렇게 다 채워놓고 예,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주자들의 측근들까지는 다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면은 카드를 저는 갖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적어도 이 수사팀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럼. 이미 아닌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문제인데 묘하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금 비명계라고 국민의힘에도 명태균 묻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력 대선 후보 중에서 그렇게 따지고 세무해보면 몇 명 안 남아요.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떠오르긴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제일 좋겠어. 그분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 조직에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그 동조했던 그때 비화폰 들고 뭐 이렇게 전화질을 혹시 했으면은 그것도 묻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이 기존의 과거에 거부권을 남발했던 다른 특검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과거에는 수사 대상자들이 특검을 반대했어요. 근데 명태균 특검은요. 수사 대상자들이 뭐 특검을 꼭 집어서 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철저 수사를 당부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네.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수사 대상자인 명태균 씨가 특검을 빨리 해라. 네. 그래 네. 맞아요. 예. 이게 다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특검에 대해서 수사에 관계된 어떤 인물들은 이견이 없어요. 이 특검을 하는 거에 홍준표도 대한. 하라고 하고. 예. 근데 국민의힘만 반대를 합니다. 예. 왜 반대를 하느냐? 네. 예. 국민의힘은 검찰이랑 아직 뭔가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저는 홍준표나 오세훈이 지금 특검을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도 이제 검찰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받는다면 예를 들면 특검을 해달라는 묘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합니다. 우리 대선 국면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검찰하고 결국 쇼부를 보고 뭔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쨌든 검찰도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거는 사실 바라지 않거든요. 국민의힘 정권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는데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이랑 국민의힘은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끝까지 이 수사를 붙들고 뭔가 자기들하고 계속 뭔가 묵시적으로든 뭐든 이렇게 말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에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이 지금 이제 곧 있을 텐데 그때까지 이 수세적인 공세를 갖다 방어를 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앞으로 더 이제 튀어나올 텐데 이미 육성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에서 계속 부결했어? 그렇게 그럼 또 문구 바꿔서 또 발의할게. 계속 얼마나 꽃놀이 팹니까? 네. 이걸 갖다가 그럼 계속 안고 가겠다는 것? 난 그거는 필패 전략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국민의힘 그 어떤 지도부라면은 만약에 네. 이건 당당히 같이 최선의 방법 수비는 공격이다. 네. 그렇죠. 네.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 계속 대선까지 끌고 가면은 끌고 갈수록 모든 이슈가 다 여기로 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더 튀어나오겠어요. 지금 민주당도 하나하나 매일매일 계속 공개하고 있죠. 네. 이게 뭐 몇십만 개라는데 그 증거 그 카톡이랑 음성이 맞아요. 근데 특검을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이게 범위가 수사 범위가. 예. 이게 막 본물 터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로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이게. 명태균 씨가 참 이게 보면 우리가 돌이켜 보면 명태균 씨 처음에는 브로커고 장삼 이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수가 높고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명태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차관 내려가서 조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부지리 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 한동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대선과 네. 수사를. 수사를. 네. 명태균 씨가 그냥 일종의 그냥 흔히 말하면 정치 브로커잖아요. 음. 선거 브로커인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구에도 엄청 많아라고 그냥 대부분 정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흔한 정치 브로커들과 명태균 씨의 차이는 차이점은? 뭐냐면 레벨이 만렙이에요. 레벨이 네. 만렙이다. 예. 직업은 정치 브로커 맞는데 레벨우가 만렙이라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거의 이래 뭐 미래를 좀 꿰뚫어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저는 명태균 씨의 한계가 또 거기서 나온다. 한계가 네. 어떤 점이죠? 이분은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세상 모든 거를 이해관계, 이익하고 거래 이걸로만 봅니다. 아. 보면은 지금 이분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이제 살아보겠다는 건데 평생 이분이 해온 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 감정이나 법제도나 막 이런 거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절대 안 되는 일들을 뭔가 거래와 뒷거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현시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어떤 도덕 윤리 감각은 제로에 제로라고 가깝다.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본인의 그 범죄에 대한 증거를 네. 다 나왔는데 아직도 부인하면서 김태열 씨라든가 강혜경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 아직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쉽고 이분도 좀 이제 계몽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아니 근데 명태균 게이트 이거 점화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네. 또 한 사건 중요하게 다뤄지다가 최근에 이제 뜸한 게 우리 최혜병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있잖아요. 박정훈 네. 대령이 심지어 군사법원의 1심에서 네.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부분이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비추는 게 저는 많이 아쉽거든요. 네. 뭐 최혜병 사건이요. 그 우리 김기현 변호사 훨씬 더 전문가니까 저는 어쨌든 최혜병 사건도 다음 정권에서 정부가 바뀌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그에서 여러 가지 뭐 마약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도이치까지 다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이 그 확실히 밝혀져야 되고 아까 제가 잠깐 요 얘기 전에 그 명태균에서 잠깐 제가 놓친 얘기가 있는데 이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거는 그 다음 정부가 돼서라도 특검에서라도 어떤 밝혀내야 될 거는 명태균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명태균의 그 여론조사 그 창원의 조그만 여론조사 업체 왜 중앙 정치인들이 그렇게 다 의뢰를 했는지 따라갔느냐 그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음. 명태균이 얼마 전에 그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그 대리로 해서 올렸잖아요. 강철원 그 오세훈 그 시장 그 네. 측근 중에 한 분. 정부 네. 부시장 강철원 애쓴다. 지금 포렌식에서 너하고 나하고 나눈 카톡 다 나왔다. 그러면서 그거보다도 그 다음 문장이 저는 딱 나왔거든요. 네. 나경원이 왜 그때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지? 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거든요. 무섭다, 무서워. 이거를 네. 검찰에서 그리고 우리 다 지금 그거 궁금해하잖아요. 그 창원까지 그 시골까지 그 지역까지 네. 중앙 정치인들이 모두 다 내려가서 맞아요. 네. 벌벌 긴 게 그 사람은 아까 만렙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떨어지는 후보를 갖다가 이기는 후보로다가 그러니까 바꾸는 본선이 네. 아니고 국민의 후보 경선에서 네. 바꾸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당원 지지 성향 분석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다 하고 싶어 미치겠지만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네. 어느 당원은 누구를 지지하더라. 어느 당원은 구교영을 지지하고 비당원은 김기현을 지지하더라. 지지하더라. 이걸 다 갖고 있으니 이것만 네. 있으면은 본선은 이제 상관없지만은 후보가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경선할 때 후보가 되는 거는 이걸 갖고 있으면 아니 완전히 뭐 땅 천군만마죠. 짓고 잖아요. 솔직히. 예. 이걸 이용해서 홍준표도 나가 떨어지고 대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이 후보가 됐다는 지금 그 의심을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은희도 그래서 조은희 서초구 의원까지도 그 창원까지 내려가서 영남의 황태자라고 하고 이걸 오세훈도 그렇고 오세훈한테 왜 오세훈과 나경원이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이 왜 떨어졌지 하고 명태균이 이걸 왜 썼겠습니까?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지 성향을 그 분류한 데이터가
강혜경 씨는 이걸 다 작성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명태균한테 줬대. 명태균이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는 모르죠. 음. 이걸 검찰이 밝혀내야 됩니다. 음. 이거를.